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38회는 단순한 경연회차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를 어떻게 잇고 한 명의 선배가 어떤 방식으로 후배의 가능성을 비춰줄 수 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준 방송으로 남았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은 특정 참가자의 고난이나 극적인 탈락이 아닌 심사위원 전원이 동시에 찬성표를 던지는 보기 드문 순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트로트의 상징적 존재인 주현미와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려온 참가자 빈혜서가 있었다. 8회 방송 초반의 분위기는 이전 회차들보다 훨씬 긴장감이 높았다. 경연이 중반을 넘어서며 참가자들의 실력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고 심사위원들 역시 더 이상 감정이나 화제성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시선으로 무대를 평가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노래를 이해하는 깊이와 무대를 대하는 태도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주현미의 존재감은 단번에 공기의 결을 바꿔놓았다. 주현미가 보여준 무대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연출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프로그램 전체의 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했다.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노래를 소비하지 않고 쌓아온 가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호흡과 감정의 밀도는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트로트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 무대 이후 심사위원석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고 참가자들을 평가하는 시선 역시 기술 중심에서 태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어진 빈혜서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답변처럼 받아들여졌다. 빈혜서는 그동안 안정적인 발성과 또래를 넘어서는 감정 해석으로 주목받아왔지만 이날 무대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절제된 선택을 보여줬다. 고음을 강조하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곡이 가진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무대의 설득력을 높였다.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석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 정적은 부정이 아닌 집중의 신호였다. 빈혜서의 무대는 한 번에 폭발하는 임팩트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를 더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그 여우는 고스란히 심사위원들의 판단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동시에 찬성표를 던지는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앞선 흐름이 자연스럽게 도달한 결론처럼 보였다. 이날 결과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주현미와 빈혜서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정서적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현미는 이전부터 빈혜서를 향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왔지만 그 시선은 결코 가볍거나 감정적인 호의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히려 주현미가 빈혜서를 바라보는 기준은 매우 엄격했고 단기간의 완성도보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노래를 대하는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고 온화한 이미지로 알려진 심영탁이 생후 1년을 갓 넘긴 아들에게 비교적 강한 감정을 드러냈고 그 직후 너무 예쁘다. 이쁘니? 역시 형님이세요. 이어진 이미 수없이 자살을. 배우 심영탁과 그의 아들 하루의 일상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늘 차분,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사건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 시작됐다. 하룬 아기의 반응이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겉으로 보면 흔한 육아 과정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결은 너무 좋다. 여러 차례 인내를 유지했지만 피로와 긴장이 겹친 순간 결국 감정을 누르지 못했다.
평소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가 튀어나왔고 그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반복적으로 장난을 치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시도했다.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심영탁은 잘생겼어. 야, 좋다. 쳐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기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거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멈칫하는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하루의 목소리는 집안 공기를 단번에 굳게 만들었다. 오랜 육아 경험이 없더라도 부모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것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이라기보다 주변의 분위기와 감정을 감지한 뒤 선택한 행동처럼 보였다. 이 장면을 마주한 심영탁은 순간 말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능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상황을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내 조용히 다가와 뜻밖의 행동을 취했다. 에서 펼쳐지자 심영탁은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분노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를 복잡한 감정과 자책, 그리고 깊은 생각이 대신했다. 화를 냈던 당사자가 오히려 당황했고 감정이 더 격해질 것이라 예상했던 흐름은 완전히 반대로 전개됐다. 갓도를 지난 아이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정서적 반응이 명탁은 아들을 바라보며 부모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감정을 앞세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신호로 전달되는지를 실감하게 됐다. 하루의 반응은 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 짧은 순간은 집안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성이 오가거나 소란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공간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심여 주변 환경과 보호자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정서적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일수록 부모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에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잡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아기의 행동은 이번 사건이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배경에는 심영탁의 삶의 단계가 놓여 있다. 그는 50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공감과 감정 조절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하루의 반응은 그런 정서 발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